3월 18일에 정보연구 2부는 현대일렉트릭부터입니다. 현대가 맞네요. 현대일렉트릭, 현대항공, 현대건설, 그죠? 자, 1등 간에 현대일렉트릭입니다. 4파에서 5파가 되기를 기대했는데, 4파에서 5파가 되기를 기대했는데, 짱대 음봉이 나타났다라고 하셨거든요. 현대일렉트릭은 제가 예전에 뭐 이렇게 1, 2, 3, 4, 5라고 파동을 매긴 것 같아요. 그래서 조정이다라고 하고 했는데 좀 파동이 약간 제 생각과 좀 달리 움직였네요. 5까지 갔다가 내려왔는데 이 5번 파동이라고 하기에 좀 애매하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여기를 1, 2, 3, 4라고 봤는데 그죠? 이걸 4라고 보기보다는 여기까지를 4라고 봐야 되지 않겠나 싶네요. 그래서 여기 왔다가 지워서 여기까지 이렇게 이렇게 해서 A, B, C 이래서 여기를 4로 봐야 되겠나 싶네요. 이게 4가 아니고 그 다음에 그러면 1, 2, 3 뭐 이렇게 안 되겠나 싶네요. 자 지우고 다시 할까요? 자 그래서 여기는 1 그죠? 여기는 뭐 여기 2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3 그 다음에 왔다 갔다 뭐 이렇게 해서 여기가 4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1 뭐 3의 1 3의 2 3의 3 3의 4 뭐 이래 가는 그런 스토리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근데 이걸 지금 3의 1 3의 2 3의 3 3의 4라고 볼 수가 없는 게 이게 3의 1 2 3의 4가 될 리가 없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4가 여기 출발해 가지고 여기 출발해서 하더라도 1, 2를 하더라도 3, 1, 3, 2를 하더라도 3의 3의 1 예를 들어서 3의 3의 2 뭐 이렇게 안 되겠나 싶네요. 3의 3의 3 그죠? 그 다음에 3의 3의 4 3의 3의 5 하면서 1, 2, 3로 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길다란 짱대 음봉이 나타나서 했는데 그 짱대 음봉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큰 5번 파동 안에, 그죠? 4 다음에 5니까 5번 파동 안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파동 안에, 그러니까 5번 파동 안에, 세 번째 파동 안에, 가로 1, 가로 2, 가로 3, 가로 3 다음에, 가로 4 파동을 만드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만약에 더 떨어진다면, 그리고 다시 5가 있겠죠. 그러면, 일단은 가로 1, 가로 2, 가로 3, 가로 4니까 가로 3이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가로 3이죠. 그죠? 그다음에 가로 4라면 얘가 고점에서 떨어지더라도 뭐 저점이 다시 한번 지금 길다란 짱대 음봉이 나타났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가로 3이라고 봐야 되겠는 거죠. 아직까지는 가로 3이라고 보다가 뭐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이 고점을 건드리지 않는 그런 식의 시나리오가 되지 않겠나 싶은데 거래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거래량을 오늘 짱대 음봉이 나타났는데 거래량이 어디 갔지? 여기 있구나. 거래량을 보면 뭐 크게 예를 들어서 거래가 좀 늘어나긴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처럼 이날 짱대 음봉이 나타나면서 거래량이 이렇게 터졌을 때, 그죠? 이때 이후에 좀 밀렸고요. 그죠? 그래서 항상 짱대 음봉이 나타나면서 거래량이 좀 많이 나타나면 이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량이 나타나면은 아무래도 이후에 상당히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죠. 그죠? 그 와중에 RSI도 이렇게 밀렸으니까 일단은 3 다음에 4파동이다. 그죠? 4파동이다. 뭐 이렇게 보는 것이 어떻게 되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5가 있을 테긴 한데 이 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아래쪽으로 좀 뭡니까 흔들릴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됩니다. 파동도 아니고 근데 기준선으로 본다면 그죠? 기준선만으로 이야기해 본다면 뭐 근데 기준선 밑으로 내려오면은 일부 털고 그죠? 그다음에 구름 밑으로까지는 안 내려오겠습니다만은 혹시나 구름 밑으로 내려오게 된다면 그때는 다 틀어야 될 테니까 일단 기준선 유지 여부가 가지고 있을지 아니면은 일부라도 줄일지를 판단하는 일단 근거가 되리라라고 생각이 되네요.
역시 거래량도 그렇고 장대 연봉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은 주가는 좀 하락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4번 파동이고 5번 파동일 거다라는 이야기도 되고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현대로템입니다. 현대로템은 구름을 넘어서려고 그러다가 구름 안으로 들어갔다. 기준선을 넘어서려고 그러다가 들어갔다라고 하셨는데요. 파동은 지난번에 매긴 것 같네요. 그죠? 이 자로 현대로템이나 또는 모비스나 되게 어려운 파동으로 기억이 됩니다. 로템도 지금 보면은 1, 2, 3, 4 이게 4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1, 2, 3, 4 이고 그 다음에 5 뭐 이렇게 돼야 될 것 같네요. 그죠? 그래서 이 5고 5를 4등을 세보면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여기가 넷 아니겠어요? 이거 보세요. 그죠? 여기서 하나 둘 셋 급등하게 되게 3이잖아요. 그죠? 옆으로 기는 건 4니까 보다시피 이것도 지루한 게 이게 큰 사였고, 그죠? 이렇게 큰 사였고, 지금 급등한 게 5 중에서도, 이거 5인데, 5 중에서 5의 1, 5의 2, 5의 3이고, 5의 4여야 되는데, 저는 예전에 파동을 매길 때는 이 정도를, 그때는 아마 이쯤에서 파동을 분석해 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4가 있고, 1, 2, 3, 4가 있고, 그 다음에 5가 있을 거다라고 봤는데, 이게 의외로 옆으로 기네요. 그죠? 옆으로 기네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4가 진행되고 있는 걸 봐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한 번은 더 있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상승 파동은 더 있으라고 보여지긴 합니다만은 참 그렇죠. 기준선 구름 위로 싹 넘어가려고 그러다가 도로 싹 내려가고 있고 아직은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지 않았네요. 근데 후행스패는 캔들 밑으로 싹 내려간 상태이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어떡합니까? 일단 하루만 더 보다가요. 아직은 기준선 밑이 아니니까 주가가 만약에 얘가 기준선 밑으로 싹 내려오면은 아직 구름 아니지만 기준선 밑으로 내려오면은 어떡하라고요? 타진 매도 일단 물량을 좀 줄여놓고 어차피 지금 보니까 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으니까요. 타진 매도 물량을 좀 줄여놓고 그때 가서 상황을 보자 하는 이야기죠. 만약에 얘가 구름 밑으로 더 내려오면 그때는 다 팔고 뭐 한 번은 더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어디가 바닥인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죠? 어디가 바닥인지 알 수도 없고 더구나 얘 같은 경우에 예전에 예를 본다면 큰 4번 파동도 그죠? 큰 4번 파동도 보다시피 여기서부터 이렇게 여기까지 이어졌으니까 언제입니까? 4월 달부터 대략 11월 달까지 7개월을 갖다가 이렇게 갔으니까 지금의 5의 4번 파동도 5의 1 그죠? 5의 2 5의 3 5의 4번 파동도 이거 어디까지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름 밑으로 벗어나면은 일단은 물량을 확 줄이더라도 하루 이틀을 보면은 기준선의 유지 여부가 관건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단은 하루만 이틀만 보면 될 텐데 역시 4번 파동이다 보니까 이런 지루한 모습이 나타나는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제주항공입니다. 제주항공 어제 제가 제주항공 말고 뭐죠? 우리 진에어 봤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진에어나 제주항공이나 아주 신나게 날아가더라고요. 그죠? 미국에서는 보잉 신나게 날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뭐 파동은 여기서 1, 2일 거고요. 3겠죠, 그죠? 3겠죠. 그러니까 큰 1, 2, 3겠고 3를 나누면 어떻게 되나요? 좀 파동을 세분하게 좀 까다롭긴 한데 1, 2 하나, 둘, 셋, 넷, 다섯 3 파동이 세분이 잘 안 되네요. 그래서 1 라플이 1, 2, 3 정도의 어디가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면 좋은 거 진에어도 똑같은 말씀 드렸습니다만 떨어지면 이게 살 텐데 좀 행복한 거고요. 상승세니까 싸게 살 수 있는 거니까 행복한 거고 4 지나가면 다시 5 했을 테니까 떨어지면 좋은 거고 안 떨어져도 좋은 거고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뭐 그렇게 판단하면은 무리가 없을 듯 합니다. 기준선 위에 있고 후행스팬 캔들에서 빨지감이 떨어져 있고, 그죠? 그럼 상당히 정배열, 전형적인 정배열이죠. 주가가 있고 전환선이 있고 기준선이 있고 양운이 있고 후행스팬 여기 있고 전형적인 정배열이다 보니까 뭐 추세가 꼭지를 예단해서 팔라고 하기보다는 계속 보유하는 것이 조정을 무시하고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얘가 기준선 밑으로 내려오면 그때는 좀 아쉽지만 일부 조금 털어놓고 다시 한번 매도한 가격보다도 그 밑에서 구름 위인데 기준선 밑에서 이런 데서 그죠, 이런 데서 매수할 수 있는 찬스를 노리는 뭐 그런 정도의 전략이 어떻게 되느냐 싶습니다. 좋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녹십자 MS는 궁금하시던 분이 또 댓글을 달으셨던데요. 이거는 어떻습니까? 관상을 보니 파동이 잘 안 매겨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뭐겠습니까? 뭐 어떻게 되나요? 1, 2, 3, 4, 5. 자, 여기까지가 하나의 큰 파동이겠죠. 그죠? 상승 파동이 1. 멋있게 로마 숫자 1 씁시다. 그럼 지금 뭔가요? 로마 숫자 2겠죠. 그죠? 그죠? 로마 숫자 2 말고는 뭐 상승 파동 아니잖아요. 하락 파동이니까. 그죠? 하락 파동이니까 로마 숫자 2인데, 이 하락 파동은 ABC로 이어지는 파동은 ABC로 가는 거니까 얘가 상승 파동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일 때 이 3번 파동이 제일 길어야 되고 4번 파동하고 1번 파동하고 겹치면 안 되고 1번 파동하고 1번 파동하고 겹치도 안 되고 이런 법칙이 있으니까 그래도 뭐 나름대로 파동을 매길 수가 있는데, 이건 ABC 이래 되면은 어디 가든지 알 수가 없어요. 어디 가든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뭐 법칙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법칙이 있는 거 아니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걸 이렇게 A하고 여기까지는 A, B, C까지가 있고, 여기가 A, B, 예를 들어서 A, B, C, X, 다시 A, B, C, C, 여기까지를 갖다가 C, 뭐, 이렇게 한 개가 파동일 수도 있고, 세 개가 파동이 될 수도 있고, 뭐, 엉망진창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조정 파동에 접어들면은, 소위, 파동 원전에 보더라도, 종종, unknown, 모르겠다. 네? unknown. 모르겠어, 이거, unknown. 뭔지 몰라. unknown. 이라는 파동도 있을 정도로 복잡합니다. 더블 수리, 트리플 수리, 복잡해지니까. 뭐 이게 이제 통상 우리가 이제 지그재그라 그러는데, 이 지그재그가 한 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그재그가 X 파동을 중간에 해서 지그재그, 더블 지그재그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플랫이 X가 있고 다시 지그재그가 이어서 플랫과 지그재그가 섞이는 경우도 있고, 뭐 복잡해지니까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잘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되게 어렵게 하고 있죠, 그죠? 그죠? 잘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어렵게 하고 있는데, 자, 그래도, 그러면 뭐, 분석을 못하냐? 파동은 잘 모르겠고, 파동은 조정 파동이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럼 이러면 주가가 어떻게 될 것 같냐? 라는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는 할 수 있죠, 그죠? 뭡니까? 그래도 우리에게는 정가의 보도가 있잖아요. 뭐야? RSI라는 정가의 보도가 있습니다. RSI가 30 밑에서 30 위에서 30 밑으로 내려갈 때가, 이때는 오히려 매도 타임이지만, 여기 매도 타임이지만, 거꾸로 30 밑에서 30 위로 올라갈 때는 뭡니까? 매수 타임이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며칠 전에, 9,510원 바닥에서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 9,510원에서 이틀 올라오니까 이쯤에서는 사라라고 이야기 했잖아요. 그죠? 일단은 올라갈 것처럼 보입니다. 과거를 보더라도 여기 보이십니까? RSI가 30 밑에서 위로 싹 올라갈 때 주가가 돌았었죠. 그죠? 여기도 그렇죠. 이거 보이십니까? 여기도 보이죠? 딱 그때 돌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더구나 지금은 30 밑에서 한참 돌았으니까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공차는 높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주가는 주가대로 바닥은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 RSI 바닥은 낮아지고 있지 않으니까 이게 뭡니까? 다이버전스니까 일단은 반등은 예상이 됩니다. 문제는 아직까지 조정 파동이니까 새로운 상승 파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아무데도 없죠. 그러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첫째로 뭘 넘어야 돼? 기준선을 넘겨야 되고, 두 번째가 주가가 후행스팬이 캔들을 넘어가야 되고, 그러면 이제 주가가 구름 위로 고개를 내야 됩니다. 그 전까지는
당장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경우는 잘 없어요. 되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안에서 구름 안에 들어가더라도 얘가 구름 안으로 들어가더라도 이렇게 들어가도록 왔다리 갔다 하면서 시간을 무지하게 끌 거예요. 아마도 답답한 세월을 이어갈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저기 다른 분들한테 이거 사라고 말할 수는 없죠. 구름 밑에 있으니까. 근데 갖고 계시면은 뭐 지금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이버전스도 보이고 RSI도 매수 신호가 나타냈으니 일단은 계속 기다리면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가격은 구경할 수 있지 않겠나. 일단 1차 목표로 기준선 정도를 1차 목표치로 삼고 싶네요. 11,700원 정도 내네, 그죠? 11,755원 정도가 목표치. 일단 1차적으로. 그때 팔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일단 그때까지 한번 보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FST입니다. 팔까요? 고행 스팬도 기준선도 다 밑으로 떨어졌으니까 팔까요? 하셨거든요. 자, 파동, 여기가 큰 1 파동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뭐 당연히 큰 2가 되겠고죠. 큰 2가 되겠고, 그 다음에 큰 3 중에 어딘가를 가고 있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됐죠. 이걸 3이라 볼 수는 없죠. 그죠? 왜냐? 이게 1인데 이걸 3이라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3의 첫 번째 파동, 네모 1번 파동. 그렇죠? 지금이 네모 2번 파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1번 파동, 네모 2번 파동.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볼 수 있고, 혹은 지금 보니까 이게 더 올라갔으니까, 여기 지우고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를 다시 보면, 여기서 출발한 거 보죠. 보면, 자, 그러니까 이렇게 1, 2, 3, 4, 5 이래 봤는데, 그렇게 안 보고, 여기 1, 2는 맞는데, 그죠? 3의 1로 보고, 3의 2로 보고, 그렇게 보면 안 되는군요. 왜 안 됩니까? 이게 겹치는군요. 3의 3, 3의 4가 되니 겹치는군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군요. 그래서 1, 2, 3, 4, 5에 보는 게 맞네요. 이걸 5로까지가 한 파동 끝났고, 그죠? 여기까지가 하나의 파동이 끝났고, 1, 네모 1, 그 다음에 네모 2, 그죠? 네모 2, 그 다음에 네모 3의 1, 네모 3의 2 정도. 그 다음에 다시 구름 위에서 버티겠습니다만은, 조정이 있습니다만은, 네모 3의 3, 뭐 이렇게 갈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조정이다 보니까, 이게 조정이 기준선 위에서 이렇게 싹 돌아서는 것은 그게 베스트니까, 이렇게 되면은 별 걱정할 거 없이, 조정 끝났구나, 다시 올라가는구나, 라고 할 텐데, 이게 좀 더 밀리는 바람에,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고, 그 다음 후행 스피드도 내려왔으니까, 팔까라는 생각이 드신 것 같아요. 뭐, 나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파는 것은 반대하지 않는데, 아직까지는 구름의 지지를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혹시 여기가 1이고 2고, 그 다음에 3의 1이고, 3의 1이고, 네모 3의 1, 네모 3의 2, 네모 3의 3 될 수 있으니까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 일단은 파는 거는 반대하지 않습니다만, 후행 스피드 캔들 밑으로 내렸으니까 팔을 때 어떻게 팔라고요? 있는 거 주식을 다 팔고 나면은 나중에 다시 살기가 애매하니까 일단은 가지고 있는 비중 중에서 30%, 40% 정도, 또는 20, 30%, 그러니까 공격적이면은 20%, 좀 방어적이면은 40% 정도의 범위 내에서 물량을 좀 줄여놓고, 그 다음에 얘가 더 밑으로 내려가는지 안 가는지를 봐야 되겠죠. 관건은 우리가 이걸 갖다가 네모 1, 네모 2로 보고 있죠. 그 다음 네모 3의 1로 보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네모 3의 2로 보고 있죠. 이게 네모 3의 2라면 네모 3의 1과 마이너스 1, 이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죠. 그죠? 요 밑으로 내려가 보면 이 2가 아니죠. 그죠? 그러면 뭐 파동이 완전 엉망진창 되면서 잘못 계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일단 타진 매도하고, 혹시라도 얘가 밑으로 내려가서 이 밑으로 내려간다는 이야기는 요 수준 얼마입니까? 27,100원이네요. 그죠? 27,100원 밑으로 내려간다는 이야기는 구름 받고 나가는 이야기니까, 구름 받고 나갈 경우에는 다 팔아야 되겠죠. 다진 매도와 전액 매도. 그죠? 그게 아니고 여기서 버티거나 하면서 이게 건드리지 않고 버티거나 올라가서 다시 기준선을 넘어서는 일을 보인다 하면은 여기서 판 만큼을 20, 30%, 30, 40% 매도한 그만큼을 다시 되사는데
싸게 팔고 비싸게 사니까 바보지 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싸게 팔 때는 리스크 줄이기 위해서 판 거고 여기서 비싸게 파는 것은 뭡니까? 추세가 상승세 될 거니까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거니까 이건 상관없죠. 그죠? 우리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조금 매도하는 것을 권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후행스팬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다진 매도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습니다만은 전액 팔기보다는 일부 팔아놓고 그 다음에 하회를 보자라는 의견이죠. 그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뭐죠? APTC. 애매합니다. 그죠? 애매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뭐였죠, 이거? FST나 비슷한 그림이죠. 뭐가 비슷합니까?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는데 구름이죠. 얘도.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는데 구름이죠. 그죠? 근데 얘는 그 다 후행스패는 캔들 밑으로 안 내려갔네요. 후행스패는 캔들 밑으로 안 내려갔죠. 그러니, 1, 2, 3, 4, 5, 3. 지금 넓이 봐서, 지금 여기서부터 파동을, 여기가 큰 1, 뭐 큰 2, 이렇게 될 테니까, 그죠? 여기서부터 파동을 세보면, 일단 1, 2, 그죠? 어떻습니까? 3, 삼각형 4, 5.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럼 조정. 그리고 다시 새로운 상승 파동이 되기 전의 조정. 그 다음에 새로운 상승 파동 전의 움직임이 보여지네요. 그러니까 애매하긴 한데 앞서 FST와 마찬가지로 일단은 조정은 조정이로되 어디까지 갈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고 후행스팬도 간당간당하니 일부만 조금 팔아놓자는 정도죠. 뭐 내일이라도 얘가 다시 기준선으로 싹 올라오면은 안 팔아도 되네가 되는 거고요. 그죠? 밑으로 내려오면은 더 밑으로 내려와서 구름 밑으로 들어가거나 기준선 밑에서 더 밀리면은 역시 일부라도 팔아놓고 와서 다시 생각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대략 조정이 있고 ABC 조정이 있고 다시 상승세가 시작되리라. 그전까지는 좀 조정은 좀 있을 것 같다는 말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현대건설입니다. 현대건설. 일단, 여기서도 보겠습니다. 1, 2일 테니까, 그죠? 여기서 9월 달에 항상 대부분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기서부터 출발해보면, 1, 2죠, 그죠? 누구나 셀 수 있죠. 3, 4, 그죠? 5겠네요. 소파동이 합니다만은, 그래서 1, 2, 여기가 3, 4, 5. 지금은 뭐예요? 조정. ABC, ABC. 그죠? 그 다음에 기간상으로 봐도 하락폭도 봐서 충분히 ABC 충분히 한 게 보이니까 구름 하단에 걸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상승 쪽으로 새로운 상승의 시작으로 보고 싶죠. 물론 ABC 다음에 X하고 다시 ABC 안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될 수도 있죠. 물론이죠. 있습니다만 그래도 확률적으로 봐서 구름 위에 올라가고 기준선을 넘어섰으니까 일단은 위쪽으로 볼 가능성이 이게 훨씬 더 높아 보이죠. 이게 훨씬 더 커 보이죠. 그죠? 후행스팬은 지금 현재 캔들하고 딱 맞물리는 상태죠. 그죠? 후행스팬은 여기 후행스팬인데 후행스팬은 캔들하고 딱 맞물려 있는 캔들에 딱 붙어 있는 상태니까 하루 이틀만 오르면 캔들에서 벗어나겠네요. 그죠? 일단은 위쪽으로 보고 싶네요. 이쪽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다시 새로운 상승 파동이라면 전고점이었던 46,500원을 이상을 능가하는 상승세 파동이 다시 이어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동그라미 올라간다고 보니까 일단은 동그라미 미죠. 구름도 위에 있으니까 굳이 앞에 퀘스천마크까지 붙일 필요가 없을 정도네요. 그죠? 올라간다라고 봐야 되겠죠. 오케이. 자, 마지막 종목은 미국 주식 락히드 마틴입니다. 파동을 말씀하셨는데 파동은 잘 안 되네요. 자, 3월달부터 출발합니다. 뭐 여기까지가 1이겠죠, 그죠? 지금은요. 그럼 ABC 뭐 여기를 갖다가 여기 2라 그러자, 그죠? 예를 들어서 여기를 2로 제일 바닥이니까. 그러고 새로운 상승에 출발 활동 말동하는 상황이죠. 혹은 이게
여전히 이 조정파동에, 이 커다란 조정파동에, 커다란 조정파동의 일부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새로운 상승파동이 이까지가 조정 끝, 새로운 상승파동이 출발할 수도 있고, 아직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만 봐가지고는 잘 모르겠는데, 더구나 이게 워낙 복잡하게 움직여가지고, 뚜렷하게 어디가 A이고, 어디가 A인지, 뭐, 이렇게 되나? 여기가 A고, 여기가 B가 되고, 뭐, 이렇게 C가 되나요? 뭐, 그렇게 되면 그럴싸해 보이긴 합니다만은, 약간, 일단, 여기를 바닥으로 보고 새로운 상승파동이 출발했다고 봐도 확실치는 않으나, 그럴 확률이 높죠. 그죠? 자, 그러면, 일단은, 심증은 그렇다 치고, 물증을 보자, 물증. RSI, 여기서 매수 사라 그랬네? 보이십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구름 밖으로 고개 냈네요. 기준선 위로 올라왔네요. 구행수평 올라왔네요. 지금 댓글에도 보니까, 구름과 기준선을 보고, 반응을 사셨다는데, 뭐, 그렇게 하는 거죠. 얘가 올라갔다가, 통상 얘가 나갔다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지금은 사셔도 되고요. 아니면 더 밑으로 내려오면은 즐거운 거고, 기준선을 무너뜨리지 않는 한 계속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MACD를 좋아하시니까 MACD 한번 볼까요? 관심지표 MACD. MACD 여기서 사라 그랬네. 여기서 그죠? 여기서 진작에 사라 그랬네요. 그러니까 뭐 매수 오케이 그죠? 오케이. MACD 매도하는 이야기 없죠, 그죠? 여기서 사라 그랬으니까 MACD도 좋아요. 구름도 나갔어요. 위로 나가려 그래요. 뭐 RSI는 아직까지 64니까 과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케이 매수 그죠? 입니다. 자, 2부 여기까지였습니다. 다시 라이브에서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